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자, 오늘 모신 게스트는 보수 진영의 여전사, 여의도의 슈퍼우먼 송영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붙여드린 별명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보수 듭니다. 진영의 여전사, 슈퍼우먼. 네, 뭐 사실은 딱 맞는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예. 아무도 요새 그렇게 안 많이들 부르거든요. 기억을 하실 네네. 겁니다. 과거 여러 가지 한락상을 많이 네.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의원님 뵐 때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공부를 네. 영어 교육, 그러니까 학사는 영어 교육을 하셨고, 네. 석사는 영문학과 매스컴학은 하와이대에서 하셨죠. 예, 그리고 박사는 또 하와이대에서 국제정치학.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셨는데, 제일 좋았던 그 전공이 뭐예요? 영어 교육, 매스컴, 국제정치. 다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국제정치학을 한 것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라놀드 레간 대통령의 그 예. 포린 팔리시의 예. 대외 정책의 해외 정책의 수석 어드바이저에 예. 있었던 라놀드 럼멜이라는 교수가 예. 저 지도 교수라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안보가 뭐고 국방이 뭐고 예. 그때 눈을 떴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박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아주 내 인생에 남을 분을 만났고 그분이 사실은 아메리칸 폴리틱스에 있어가지고 가장 사이테이션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도 올라가신 분이 별로 자기 자랑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네, 지금 서강대 전에 계시고 한림대 총장이신 이상우 교수님 또 지도 교수님이고. 예. 지금 영어 발음 들어보셨죠? 그 하와이대에서 석사 박사 받으셨고 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도 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제가 이 보수 진영의 여전사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지금 주말에 열린 그 민주당의 장애투쟁입니다. 이른바 장애투쟁인데 무슨 보고해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방탄 집회 그리고 제2의 이 조국 수호 그 유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 다양하죠. 다양한 목적이 있다. 소위 말하는 진짜 영어를 쓰자면 멀티퍼포스죠. 멀티퍼포스죠. 뭐. 일단 국민들에게 나 억울해. 이 검찰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걸 좀 더 널리 나 혼자 이재명 혼자 떠들어가는 될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도 그걸 똑같이 좀 알려줘라. 그런 것도 있고 당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모아놔놓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좀 보여가지고 단합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한 국민들 청에서도 이걸 보고 또 사이드 효과로 지지자를 또 추가적으로 결집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재미 봤잖아요. 촛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섬주섬 들어오면은 일단은 야, 내가 이거 계속 밀고 나가도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더 키워야 되겠다. 더 자주 해야 되겠다. 이거 좀 시금석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 폭력이라고 하니까 또 검찰에 안 가기 위한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주말에 간다고 했다가 주말에 간다고 했다가 나 집회 참석해서 연설해야 돼. 네네네. 그래, 그 다음 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은 카멜리온이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그 율사라는 분을 새로 보게 됐어요. 율사라는 사람이. 율사. 그렇죠. 저 이재명 또 변호사. 율사라는 사람이 그 검찰을 대해서 계속 소설을 쓴다니까 자기도 계속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검찰이 이번에 그 대북 송금 이거 나왔을 때 또 신작 소설을 썼다 이렇게 신작 계속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설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분도 자기 소설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도 소설로 대응한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난픽션하고 픽션하고 막 범벅이 막 돼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난픽션으로 완전히 이걸 끌고 가고 또 자기한테 조금 유리한 포인트가 있을 때는 또 이 픽션 쪽으로. 픽션 쪽으로 말을 막 지어내고. 지어내고. 왜냐하면 뭐 28일 날 가가지고 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공공연하게 내가 유동규의 바지 사자이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논조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진술서 딱 그렇게 던져버렸죠. 이제는 김만배의 바지 사자이고 네, 김성태의 바지 사자이고 계속 나갈 겁니다. 저는 쌍방울 그 팬티가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나는 쌍방울과 레이 사입은 그것뿐이 예, 없다고 그 힘이 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내가 계속 차마 입에 못하는데 무슨 약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네. 에너자이저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쓴다. 예. 그런데 이재명도 거기 대응하면서 픽션과 논픽션을 막 섞어가면서 소설을 쓴다. 저희도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이 사법고시 출신이잖아요. 예, 예. 이재명도 사법고시 출신이고 예. 사시에 그 장문 과목이 있나요? 아이, 그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평점이 높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주인공의 위치도 예. 처음에 나오면 왕은 왕이고 뭐 신하면 신하였지만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이거 상황 전 그렇죠. 변화가 너무 잦는 예, 거예요. 예, 예. 부려먹을 때는 예. 신하였다가 또 죽으면 나는 모른다는 김문기, 거. 예, 전차장 모른다. 모른다. 김문기뿐 아니죠. 예, 나는 모른다 예. 이러고. 유한기. 예, 그리고 뭐 또 자기가 폼을 잡아야 될 때는 또 자기가 왕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음. 아주 이거 집중 안 하면은 예. 저 사람이 왕이냐? 신하야? 아, 그렇게 헷갈리게 아, 판타지 소설을 써버리네. 어마어마한 컨퓨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어도 예. 너무나 이 플롯이 다양하니까 구성이 다양하니까 한 줄기를 따라가야 범인이 누구고 뭔지를 알겠는데 예. 추적은 소위 말해 심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 하도 복잡하니까 이거 아가스 크리스티의 소설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유동규 처음에 딱 그 언론에 등장했을 때 네. 내 접근 아니다 했는데 네. 지금은 불리하니까 갑자기 유동규의 바지 사장이 스스로 돼버리고 스스로 그걸 자청하잖아요. 예, 조금 있으면 예. 김성태의 뭐 바지 사장이든지 또 나올 그걸 좀 겁니다. 김성태 저기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가 술자리에서 전화 한번 받은 것 같다고 그것도 했다가 지금 4번이나 지금 이화여의가 바꿔주는 예, 전화로 통화를 또 했다가 또 자기 북한 예. 가고 싶어가 정치하기 위해서 예. 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북한에 두고 가가지고 좀 예. 폼을 잡고 싶은데 돈 예. 필요하니까 돈 내주니까는 또 아니, 통화해서 고맙다고 했다. 아니 그럼 그 팬티 때문에 고마운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이 모친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비서실장이 가서 뭐 조문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소설가는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이다. 더 뛰어난 소설가죠. 예. 왜냐하면 검찰은 테마가 딱 정해져 있고 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양반은 미로라니까 미로. 예. 그 우리 왜 이제 무슨 보면 길이 수없이 있는 영어로는 메이즈라고 합니다. M-A-Z. 예. 미로의 미로. 어마어마한 혼란을 주는 미로라니까. 그러니까, 미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이 전부 다 이제 진실이 막 드러날 위기에 처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막 소환을 하고. 예, 드러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써 재판이 시작이 됐고 네. 이렇게 본인 소설이 다 그 허구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제 장애 집회를 쫙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콘에 몰린 네. 쥐니까 네. 이럴 바에 고양이 대 들어가지고 나 좀 구해줘. 구해줘라기보다 더 이렇게 나오죠. 아, 강하게. 윤석열 너 대통령 아니야? 검사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규탄 대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규탄 대회 국민 보고 대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통령을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개 검사를 상대해. 그 검사가 지 뭐 좀 알았는 법 좀 가지고 떠들어 제낀데 네. 나는 나의 정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내가 옳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네. 이 논리로 역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공이 안 먹히면은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에 나갔지만 미리 장외에 나가 있는 세력이 있거든요. 네네.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네. 간혹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하게 했는데 네. 이제 그게 결합이 되면은 네.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 제2의 촛불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반반인 게 네. 지금 타이밍이 아시다시피 비명계들이 네.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예. 한 30 몇 명 되는데 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제대로 자중하고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고 난 뒤에 예. 30일 날 회의했죠.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 새로운 그게, 민주당인가 그 회의. 그게 아주 단단하지는 예. 않지만 예. 속으로 야 이건 옳은 게 아니야라고 하는 숫자가 예.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숫자가
저는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예. 왜 그러냐면은 가장 가까운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광진구 정성호. 아니 광진구 여성 대변인 했던 국회의원. 여성 문재인 대변인 했던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고민정. 고민정까지도 고민을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 체포동의안 오면은 글쎄 노웅래와 같은 사태로 전개가 안 될 개연성이 있다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박원근도 이거를 전부 다 동의안에 부결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독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고 실제로는 무기명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금 걱정을 하는 거 보면 한 36명이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재명한테 줄을 서는 것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게 대표적으로 솔직히 얘기를 한 겁니다. 뭐야 이게 지금 그렇죠. 당이 예. 이겨야 되고 이건 총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인데 이거 지금 이래가는 장외로 튀어나가면 중도층 다 잃어버리고 민심 다 잃는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결집을 안 할 거라고요. 네네. 의원님도 그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이 체포동의안 표결해 보셨어요? 체포동의안 우리가 할 때 그때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부결됐죠, 사실은. 그런데 무기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기명이니까 2004년이었을 때. 무기명이니까 이제 반란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민주당 이 모임 멤버가 비명계 모임인데 한 40명이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40명이 넘는데 여기가 지금 이 169석이니까 19석이 넘고 있고 친야 성향인 무소속까지 합해도 한 25명 정도 되는데 25표 이상이 이탈을 해버리면은 체포돼서 구속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아주 그 철음회 같은 강성 그 그룹들이 뭐 또 최고위원회도 막 긴급으로 막 해가지고 그렇죠. 막 밤 번개불에 콩 뽑듯이 막 통과시키고 이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사실 그 강성 그룹이 사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거주춤한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에 이재명의 상황실장을 했는데 그럼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브레인 역할을 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보면은 이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약간은 이헐령 비헐령식의 답을 해. 느끼죠? 왜냐하면 검찰이 계속 하락해. 그러면 국민들이 봐서 검찰이 지나치다 할 때까지 검찰이 계속 저렇게 하도록 해.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이 듣기에는 그래 조홍천 당신은 내가 박해받는다는 거, 검찰이 날 골탕 먹인다는 걸 이해를 하는구나 처럼 느끼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검찰이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양다리 작전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내지만 그와 같은 사고와 논리를 갖고 있어도 목소리를 안 내는 분 숫자가 꽤 있거든요. 더 많겠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한테 줄을 서야만 공천을 꼭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의 그 당헌의 80조 1항에서 보면은 일단은 기소되면은 목 날아가는데 단정을 못하도록 돼 있죠. 그 사망의 예의를 정치적인 경우 때는 안 날아간다고 돼 있거든. 정치 보복인 경우. 그러니까 그거 바라고 지금 계속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계속 떠들어 제끼는 거야. 그런데 그 정치 보복도 사망도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이게 정치 보복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주체가 그전에는 윤리심판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밖에서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윤리심판원 원장은 그때 그 이낙연 대표 시절에 했던 판사 출신이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판단의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무위원회 의장이 당 대표입니다. 네네. 이재명이 그러니까 셀프 구제하는 거예요. 거의 시진핑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대표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가 지금 동시에 맞물려 있는데 맞습니다. 예. 사법 리스크는 일단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네. 그 범죄 혐의마다 다 네. 소환을 하기 네. 시작했고 지금 뭐 성남 FC로 했고 대장동으로 했고 또 계속 소환을 하고 쭉 나갈 텐데 이 정치 리스크를 본인의 그 방탄을 치고 계속 이렇게 장애로 나가고 하는데 네. 지금 여권에서 저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혼자 싸우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저도 절대 동감해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는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은 그때 노웅래 그 뇌물죄로 네. 이 체포영장이 그 발부가 네. 그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나가서 뭐 돈봉투 부스럭 그런 소리 예.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길게 또 길게. 예. 그래서 상세하게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그 상정이 되면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또 코너로 설명을 묶을 할 것 같은데. 거라고 팩트를 설명을 할 거라고 예. 읽고 그러니까, 근데 예. 이 좀 제가 몸담은 당이니까 아, 그러니까 친정이니까 여당은 왜 그럴까?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친정이니까 욕하면 안 되지만 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최고위원도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우리 이윤 대통령을 서포트할 사람이 나올 것 같아가 제가 접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제가 최고위원회 출마를 해서 예. 이 당을 확 바꿔보고 싶었는데 뭐 확 바꾸는 것보다 윤을 철저히 서포트를 해줘야 예. 되겠다. 뭐 안에서 지금 욕하기도 좀 하고 뭐 이준석 편들이 또 들어가지고 뭐 전화랑 몇 뭐 개월 해서 뭐 동안 또 조용하더니 이거 또 지금 스크림 짰습니다. 땅굴 작전 예. 또 대표 하고 최고위원 다 있거든요. 스크림 짰어요. 예, 대표도 넣고 청년도 예, 넣고 여성도 예, 다 넣고 넣었습니다. 이러니까 뭐 하여튼 예, 그런데 예.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니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 당의 DNA가 뭐냐 이때까지 해온 우리 당의 DNA가 예. 점잖아요. 공천 받아요. 예. 튀면은 안 돼요. 예. 싸우면은 욕 먹어요. 바른 소리라도 목소리 높으면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최민희도 없고 손혜원이도 없고 예. 정청래도 없고 안민석도 없고 예.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부담이 되지만 예. 민주당으로 볼 때는 정말 보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이 났으면은 진짜네요. 어, 없네요. 싸움 딱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 소위 말하는 자기 편을 위한 싸움을 전선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 나오면은 노골적으로 심지어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공천 안 줘. 그러면 공천 못 받아. 결국 저는 뭐 당에서도 쫓겨나고 뭐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 김문수 지사나 나나 다 맞습니다. 당에서 발길질 당했는데 지금도 한동훈 잘해. 그게 전부야. 한동훈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써주면 우리가 펜스라도 쳐주든지 후렴이라도 넣어주든지 옆에서 박수를 치든지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물병이라도 갖다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소위 말하는 추임새라도 여주든지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슨 생불이라고 붙여야 붙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생불이 같아.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또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당에서 못마땅한 거야. 또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 이준석 쪽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뭐 이준석을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디펜스 해주는 사람들만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나온 최고위원들이 정말 좀 내가 이 기회에 최고위원 돼가지고 뭐 요거를 당협위원장 되는 혹은 내년 선거의 발판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잔머리 장깨를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 하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치우세요. 당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결사항전을 하겠다. 정말 당을 위해서 윤 정권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이 되겠다. 그 결심이 없으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자기도 뭐가 다르냐고요. 장사꾼이지. 이재명 욕할 자격 전혀 없어요. 근데 그만 못 들걸요. 이미 기타금 냈잖아요. 대표가 1억 원, 최고위원 5천만 원 기타금 냈잖아요. 등록을 하면서. 최고위원 4천. 4천인가요? 4천이고 당대표는 예비 경선은 4천, 본선 5천, 그러니까 다 합쳐 9천이에요. 전에보다도 당대표 기타금 줄어들었어요. 줄었구나. 조금 전에 왜 저기 정청래, 최민희, 이 손혜원 같은 싸움닭이 없냐 했는데 싸움닭이 있죠, 국민의힘에.
자기 안에서 싸우니까 그렇지. 이준석, 유승민. 그러니까 이게 적과 알을 구분을 못하는 게 사실은 그게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나쁜 사람이 살인 중에도 제일 나쁜 게 누굽니까? 가족을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를 누구한테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내 돈을 떼먹거나 나를 비방할 때는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무덤에 갈 때까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 이렇게 화살질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넌 내 편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넌 내 편 아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데서는 오늘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자꾸 당에 개입한다, 정치에 개입한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기존의 어떤 대통령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왜 다르냐? 1. 대통령 될 때 여의도 기반 하나도 없어. 없었죠. 2. 정치인을 알고 혹은 정치를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야.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중에 최초로 대통령 됐어요. 국회의원도 안 했지만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실은 검찰 이 사법하고 정치는 전혀 다른 면이거든요. 여기는 법대로. 여기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는. 얘는 법대로고 얘는 되는 대로가 정치예요. 되는 대로. 법대로와 되는 대로. 예. 그러니까 그 극과 극의 상황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분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부장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혹은 왕이 해야 할 일, 혹은 나라님이 해야 될 일은 옛날에도 보면 치산치수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역할은 치국 평천화예요. 치국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국방력이 있어야 돼. 평천화하려면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돼. 경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건 딴 거 하나도 없어. 국방과 경제. 그렇죠. 국가의 이 국방력을 키우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국민들을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두 번째로 국민들 배고리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욕 바가지 얻어먹으면서도 지지율 안 올라가면서도.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그것도 있지만 이분은 자기가 처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처음 이 취임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라는 뜻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법이라는 게 사회의 거울이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생활과 국민들의 이 생각 자체가 법이 리플렉션 해놓은 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포터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좀 사실 많이 불편하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괘씸하고 대통령 영민을 건드린다라는 이 어디 감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생각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네 정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구나. 이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나 의원 제 유튜브에서도 찍으면서 유튜브 활동하시죠. 네네네. 나 의원이 정말로 어떻게 나쁜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광양해를 했어야 된다. 예. 나간 중에 이 소위 말하는 삼국지 의원에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유비가 조조한테 붙어가지고 바보같이 행동하는 게 나 엄청난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걸 등소평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개방 정책을 쓰면서 100년 동안 미국한테 우리의 뜻을 밝히지 마라 해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이 주석이 된 것도 그때 보이 가장 자기 색깔을 안 드러낼 줄 알았더니 되자마자 바로 1대1로를 만들고 이랬거든. 그래서 나 의원의 경우는 내가 넘버원이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게 그걸 못했네. 너무 드러나 버린 숨기는 걸 못했네. 그런데 안철수는 사실 나 의원보다도 더 많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표출했어요. 당대표도 했고 대권도 도전을 대권도 뭐 계속 했잖아요. 도전했죠. 서울시장도 했고 서울시장 도전했고. 그러니까 대권도 도전했고 이 당에 합칠 때 이재명하고 손잡으려고 하다 마지막에 우리 쪽으로 온 것도 이 당의 이념과
국민과 경제와 뭐를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가서 모든 걸 묻어야 되겠다. 국민을 위해서 여기서 미랄이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쪽에 가는 것이 저쪽 가는 것보다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이 더 있다. 다 알잖아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다 알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게 정치죠. 대통령은 나중에 네가 대통령 할 값이라도 지금이 너무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당분간은 내 손 좀 잡고 가자. 네 생각만 가지고 한 발 앞에 걸어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좀 그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여당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면은 그러면 지금 안철수 그러니까 이른바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윤심 논란도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중간에 드롭하고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또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윤심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경선 상황. 저는 뭐 본부장님도 충분히 이 정치 쪽 뭐 청와대도 오래 출입하셨고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이 정확한지 몰라도 서당계 3전이 막 풍물을 일다고 서당계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사실은 이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소설가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소설 쓰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기자들이 정치인들보다도 이 전략 전술에 대해서 논할 때 보면 더 뛰어나단 말입니다. 현실은 또 무시하고 현실하고는 또 상관없어요. 뭐 일단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매끄럽고 세련되지를 못해요. 매끄럽고 세련되지를 못해. 예를 들면 나경원의 문제도 뭐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막 나와서 저는 그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그 공개적으로 뭐 그 조금 같은 여자가 들어도 기분 나쁘고 또 같은 정치인이 들어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얘기인데 저런 식으로 그거를 이재명한테 해야지. 그렇죠. 그 태도는. 그렇게 싸움 따기 그쪽에 싸움 따기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속이 그렇더라도 나경을 주저앉히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윤을 돕는 일이다 손치더라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결코 매끄럽지를 못하다. 또 지금도 또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는 이 전술도 약하고 기교가 많이 약해요. 기교가 많이 약해요. 눈치 안 채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뒤에서 기교를 부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교를. 한동훈은 전사로서 앞에서 행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쪽은 정치 쪽이니까 기교를 부려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그 사람을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기교라고 얘기한다면은 누가 가장 박지원 같은 그렇죠. 혹은 정치구단 박연민 같은 누구? 박연민 같은 박현민. 그런 위장술 내지는 기교 그걸 꼭 윤 대통령에게 가르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게 그런 필요한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직선적이고 내려 꽂으니까 상대방의 수를 다 읽히니까 이 싸움 자체가 좀 재밌게 사실은 이게 선거라는 게 구판이거든요. 선거는 구판이에요. 구판이에요. 구판에는 뭐 굿하는 사람도 있지만 퉁수 부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뭐 추임새 였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 불러주는 사람 다 이게 하나가 돼야 제대로 된 굿인데 거기에 삑사리로 뭐 추임새를 제자리에 넣어야 될 자리에 추임새를 안 넣는다든지 장구를 택도 없이 박자를 엉망진창으로 한다든지 하다가 짜증난다고 뭐 북채를 던진다든지 춤추는 무당한테 북채를 던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일종의 오케스트라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아슬아슬한 게 우리끼리 막 하는 이 모습이 좀 매끄럽고 세련되고 막 이게 안 되고 다 보여. 그러니까요.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 보여.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되게 아슬아슬합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건 있습니다. 책임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일반 당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형 지금 성향에서. 여론조사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그럼요. 투표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책임당원은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돼. 내가 그 들어가 역할을 해야 돼. 그렇죠. 직접적으로 선거를 안 뛴다 해도 무슨 특보 자리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뭔가 계속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신 분이 그게 그거고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송 본부장 전번에 하는 연설 보니까 말이야 그거 안 되겠어 당신 좀 고쳐 이렇게 하면 좋아. 감성적인 부분이 많지만 책임당원은 계산이 많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책임당원 투표함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논리대로 하면은 김기현 후보가 훨씬 유리하겠죠. 친윤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 83만이라는 책임당원이 이 구성 멤버가 뭐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자기가 뭐 거의 3분의 1을 가져왔다. 뭐, 누가 그 말 못해.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MZ 시대 때는 다 자기 표인 것처럼 하고 이제 뭐 천하람이나 이런 사람들 다 김용태는 다 내보내겠죠. 그런데 이 구성 멤버가 우리가 한 번도 이 구성 멤버로 뭐를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조사도 안 해봤지만 성향을 정확히 테스트도 몰라요. 안 해봤어요. 지역별로도 정확히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경험에 바탕으로 해서 책임당원이라면은 확실히 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성도가 높은 사람을 해줄 거다라고 거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책임당원의 구성 멤버 자체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은 엄청 업돼 있는 거죠. 봐라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 이런데 결과는 모른다. 그건 nobody knows.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전당대회를 하면서 윤심 논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데 저는 이 윤심 논란이 논란이라기보다 윤심은 저는 전당대회에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고 작용을 해야 된다. 작용을 해야 된다. 작용. 당연하죠. 작용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 대표로서 내부 총질만 했던 이준석 같지 않은 사람을 여당 대표로 같이 해서 같이 일을 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정치 이준석처럼 자기 정치를 안 하고 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관리형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죠. 자,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입장인데 사실 그 전에는 그때 정치를 하실 때도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이 대통령이 당 총재였죠. 맞습니다. 총재 이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정 분리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당정 분리가 됐다고 해서 이게서 국민 생활이 더 좋아진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집권자 그러니까는 집권의 세 개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실, 하나는 내각, 하나는 여당인데 여당의 당무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당정 분리가 됐지만 노무현, 이재명은 조금 연합니다만은 박근혜 자기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친박, 친이 다 있었죠. 이론적으로는 당정 분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꼭 야야 가를 찍어라, 가를 밀어라 소리를 안 해도 알았어. 박근혜 친박이니 호박이니 진박이니 별의별 이름을 다 해가 원박이니 떠드는 사람은 돌박 그러니까 탈박, 박근혜의 짤박. 속을 박근혜보다 더 잘 아니까 박근혜가 그 얘기를 안 해도 이미 가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을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뭐 안희저이라든가 이광재라든가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던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빛 안희저이 눈빛만 봐도 노무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나오니까 말은 당정 분리지만 더 깊이 이미 개입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뭐 더 깊이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상도동에 가서 마당을 서느냐 동국교동에 가가 물주전자를 뜨느냐와 다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선다. 직접 말로 한다. 왜 정치에 개입하나. 대통령은 중립이어야지. 네. 선거 개입하는 건 불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한데. 아니 내 사람이 없는데 나는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얘기하죠. 네. 아니 내 직장에 사람을 구하는데 내가 사장인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 해야 된다. 혹은 난 서울대 필요 없다. 열심히 하는 사람. 혹은 충실한 사람. 혹은 나를 믿고 따라줄 사람. 카테고리가 혹은 크라이테리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 크라이테리어 얘기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히 그렇죠. 얘기하지.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점잖고 어중간한 입장으로 있다가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국민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국민까지. 점잖고 어중간 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 점잖고 지금 민주당 같은 데서도 욕 막 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이준석, 유승민 쪽에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I don't care.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알아가. 국민까지 다 죽입니다. 왜 죽이는지 압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난이 지금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뭐 드론 문제도 있었지만요. 이건 남북 문제가 드론 하나로서 끝나서 오늘 시간이 없어 그 깊이 얘기를 못하지만 그거는 뭐 전문 분야시니까 간단히 끝나가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회전이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이 헬기라든가 전투 헬기라든가 그다음에 고정익 그다음에 미사일 날라오는 것만 신경 썼지 드론이라는 대한 대응 체제를 우리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까지 넘어가라 걔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가가지고 보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유엔사에서 뭐 이거는 정전협정령이다. 그거는 법적인 논리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드론 체제를 지금 빡세게 만들어야 된다. 빡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같은 것처럼 입장을 어중간하게 그거 확전이 안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고 안 가는 게 좋아.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대북 문제도 점잖고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대북 문제도 절대 안 되고 또 지금 당내 경선에서도 완전히 그냥 손놔버리면은 또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윤석열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핵되면 이 경제 엉망인 상황에서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게 국민들 먹여 살리고 나라 지키고인데 대통령이 탄핵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절박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초토화가 됐어요. 모든 게 올스톱이 됐단 말입니다. 촛불 외에는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돈 있는 인간들 초살돈 있겠지. 누가 갖다 대는 인간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 굶어 죽는다니까요. 아우성이잖아요. 전세 폭등, 인플레 폭등, 뭐 금리 폭등, 그다음에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도 이번에 당 대표가 제대로 뽑혀야 되는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또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은 본인이 국민과 약속했던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이 내년 총선인데. 총선에서 필승을 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또 국민 생활도 더 나아질 텐데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당 대표 혹시 염두에 둔 당 대표 후보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대표가 되면은 잘 될 거다. 제가요? 저는 김경 캠프에서 직함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몰랐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는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방안보 개혁위원장입니다. 국방안보 개혁위원장. 자 그러면은 왜 김기현이 돼야 되는지.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김기현하고 17대, 18대를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김기현은 개인적인 것도 좀 알고 그다음에 조국을 우리가 좀 밀어낼 때에 뭐 지금은 개인적으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목사와 김문수 지사, 차쟁민 예, 예. 저 의원하고 같이 예. 전국을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땀을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예. 연설을 할 때 그때 김기현 울산가가도 같이 만나가 예. 김기현도 또 조인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연설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뭐 사건 몇 가지 사건에 불과하지만 예. 그걸 끄집어내는 이유가 그리고 17대 18대 예. 그 사건 자체를 왜 끄집어내냐면 김기현이 울산시장을 나가왔을 때 자기가 수사를 35번을 받았답니다. 아 그때 그 하명 수사, 하명 수사, 저 근데 청와대에서 했던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꿋꿋하게 이 버텨내는 예.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보고 내가 아 굉장히 사람이 심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기현 자신이 자기를 알아요. 예, 예. 자기는 전국적인知名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대통령 할 생각 없다고 아니야, 이야기했어요. 내 말이 그 사람을 평가절하를 해서가 아니라 아, 예. 울산 국회의원만 몇 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인知名도가 없는 게 울산에서 했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막 저는 뭐 울산가가 국회의원도 못 했지만 막 언론을 좀 많이 타고 저는 방송도 많이 했고 제 하는 분야가 특수 분야가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이가 이번에 당대표 안 나왔으면 송영선 얼굴이 더 많이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지도도 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한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울산 지역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집중한 적도 없으니까 자기 정치에 지금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저분에 대한 손발이 돼서 보조자가 돼서 일을 돕는 거 외에는 자기가 지금 그거보다 더 크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사람을 모으자 빨리 다음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기가 종로에 출마를 해가 한 4선을 했거나 동작구를 출마를 했거나 아니면 당을 뛰쳐나가가지고 당을 새로 만들어 당대표를 해보거나 그 당 아니면 또 다른 당에 가가 해보거나 당 새로 뛰쳐나가 당대표 또 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내가 무모하게 대통령을 치고 나가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가 내 정치 하자라는 걸 그 사람을 좋게 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그분의 분수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자기 분수를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처한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윤석열 해야 될 정부를 일이 뭔지를 안다. 뭔지 알아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그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거예요. 혼신의 노력을. 그 다음에 뭐 몇 년이 지나서 그거는 another 스토리죠. 그러나 지금은 섣불리 좌고 우면하다가는 다음 울산 국회의원도 못해. 알아요, 자기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한 달 후면은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탄생을 해서 아마 국정 방향도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됐나요? 9개월 동안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전반적으로 국정 수행을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송영선 전 의원께서는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오래 하셨죠. 그래서 외교안보에서는 좀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데 군대는 안 갔다 오셨지만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 평가 하나 그다음에 탁 끄집어내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를 국정 수행 능력은 지금까지 봐서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낙제인데. 40점이 낙제입니까? 40점이 과락이죠. 그 과락은 넘어섰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또 인사도 그렇게 엑셀런트 인사는 아니에요. 사람을 알아야 인사를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 좌충우돌도 사실 되게 많았는 편이고 송 본부장님이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할 때 되게 칭찬을 하시는데
저도 일본 방위대학교에서도 교수도 했거든요. 아, 예, 일본을 예. 제가 유학을 3번 갔습니다. 아. 미국 말고도 또 거기도 그렇구나. 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예, 많네요. 그 뭐 대만도 가가지고 국립대학 예, 교수도 예, 했고 예, 예. 호주도 교수했어요. 제 자랑하는 자리가 됐는데. 예. 그래서 그 도어 스태핑을 예. 제가 잘 아는데 일본에서의 도어 스태핑과 한국에서의 도어 스태핑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뭐 거기에 대해서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낼 수 없으니까 이분이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이면은 도어 스태핑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도리어 그 도어 스태핑을 기자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예. 장이 되는데 일본 말로 이 사람은 남아야 생이야 생. 예. 아무것도 몰라. 그 자기 아는 것만 기자가 말하는 걸 정답만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대통령은 권위적이면 안 되지만 대통령은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기자들이 대통령 권위가 아니고 대통령을 지 옆 친구 아니라 아주 우습게 보는 꼴이 나중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어 스태핑 스탑 할 때 너무 잘했다. 그게 처음으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시점까지 이분이 약간 응거주춤한 데가 있었어요. 좀 적응이 안 됐죠. 적응이 안 되니까 응거주춤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어느 시점이란 분기점이 뭐냐? 3대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체계를 바꾼다는 건 이거는요. 포퓰리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체계를 안 바꾸습니다. 그 이게 되든 안 되든 교육, 노동 뭐 이걸 다 연금을 바꾼다는 거 이거 어느 대통령도 시도 못하고 어느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데 세츠가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딱 하나가 노동개혁 하나가 세츠가 진짜 세계에 진짜 존경받는 수상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3개 정도도 3개까지 하겠다고 발을 들이는 거 설사 그 결과가 엄청나지 않더라도 이 용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건 이 양반이 법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 시점에 발을 드러냈을 때에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는 순이 있더라도 지금 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게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면 역사가 나중에 당신을 훌륭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거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전에는 50점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2개의 이 터닝 포인트를 보고 희망을 중단하고 3대 개혁 추진하고 이제 희망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법치주의로 가는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50점 정도로 주고. 국방 문제는 저는 특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다방면으로 하시겠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 제가 또 특히 하나 꼬집어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미일 동맹을 가지고 일본까지 끼어드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 또 그때 뭐 친일 반일 이렇게 갈라쳤던 것처럼 일본까지 끼어들어서 자위대를 한국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영선 그 의원님께서는 일본에서도 또 그 교수 생활을 하셨고 하니까 일본 방위대학은 우리나라의 육군, 공군, 해군 통합한 사관학교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방 정책 평가하고 한미일 군사 훈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 답을 하려면 방위대학교 교수를 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거 완전히 또 친일? 친일이라고 그러죠. 나경원하고 나를 완전히 친일이라고 찍어놨잖아요. 근데 이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인데 첫째 자위대를 어디로 끌어들인다는 겁니까? 한반도로 끌어들인. 절대로 자위대 한반도에 미국 허락 없이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미일 안보 동맹의 근간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에 미국이 유엔 군들을 데려와가 한국 전쟁을 도울 때에 병참, 군수, 정비, 무기 다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방기지예요. 그게 오키나와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에서 전투기가 수십 대가 온다 해도 한국 이 공항에 바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군함이 수십 척이 온다 해도 한국에 정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참이 엄청나게 돼도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기지에다가 그거를 탄약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또 미일안보 동맹의 목표가 뭐냐? 해상교 통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야. 일본에게 해상교통로를 미국이 태평양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데 일본과 같이 하자라고 한다라는 거는 일본 니도 사실은 그것도 수출해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수출해가 먹고 살았으니까 해상교통로 확보가 안 되면 소위 말하는 길이 없으면 물건 팔러 못 나가잖아요. 그게 주 업무예요. 그런데 미일동맹에 의해서 해상교통로를 보호해 놓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 전쟁 터졌을 때 후방기지 역할을 해주고 무역하도록 길 열어주고 무조건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플러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거기에 더 엄청난 변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중국이 너무 커졌죠. 옛날에는 중국이 존재도 없을 때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미국하고 일본이 합쳐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맞서려고 하면은 일본을 꽉 잡아야 되고 중국이 호시탐탐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압니까? 중국의 24번째 지역이라고 지칭. 24번째 성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거 그냥 another part of country도 아니고 24번째 우리로 치면은 저 전라남도로 표현하면 또 전라남도 사람 이상하게 본다. 하여튼 제주도나 뭐 전라남도 완도나 운도 좀 적은 크기 사이즈로 24번째쯤 되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 남중국해를 치고 들어가는 때에 그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거나 대만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대만과 일본과 우리를 같이 손을 잡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그러면 일본이 자위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딴 소리를 하려면은 그러면 정하면 돼. 중국을 우리의 저 안보 동맹국으로 바꾸면은 그 얘기 할 필요 없어. 한중미로. 그럼 되는 거예요. 한미중 안보 동맹. 한미중이 아니라 한중으로. 아예 그냥 한중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에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일본이 방위비가 이번에 65조라고 군사 대국 절대 군사 대국 못 돼요. 1997년에서 2023년 25년간 한국의 국방비는 딱 4배가 늘었습니다. 1997년에 우리 국방비가 14조였는데 올해가 57조야. 딱 4배인데 일본은 그때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5조였어요. 4조, 40조였어요. 이번에 우리가 57조 됐고 40조인데 요번에 65조 됐어요. 1.5배밖에 못 돼요. 1.5배밖에 안 되는데 그 호들갑을 떨고 난리인데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옛날이 아니야. 일본 자기도 사그러져가는 일본 알아. 미국을 무조건 붙들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데 미국이 그걸 시키는 거야. 나 혼자 중국 감당할 수 없으니 너 날 도와. 무기도 만들어. 그리고 시키는 거 해. 일본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이 시킨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한국도 보호해. 왜냐하면 미일안보 동맹 조약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네 역할을 원칙적으로 해. 근데 막 여기에서는 뭐 친일이니 더더구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가 국회 국방위원인 사람이 자기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미일 군사협력 훈련이야. 자기가 부사령관 할 때 6번이나 그걸 해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이 김병관 의원? 김병주. 김병주 의원. 김병관은 절대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게 나라를 망친다 그러니까 저런 안보관, 저는 정치군인이라 했어요. 저런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 문재인 정권 때니까 부사령관 됐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국방 안보 정책은 지금 한미일 그 동맹은 한미 동맹의 부수로 한미일 동맹은 부수적인 문제로 그 별에 따라와야 된다는 그게 패키지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무슨 불편함 뭐가 있더라도 보기 싫다고 저 친구하고 장사해야 내가 내 새끼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보기 싫다고 저놈 생기는 뭐 코가 못 났다고
피부색이 검다고 장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황으로 우리가 좀 더 실리적으로 나가야 돼요. 예. 실리적으로. 예. 예. 오늘 저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 네. 송영선 전 의원께서 지금 김기현 캠프의 경기지역위원장, 국방안보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사실은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를 하셨어요. 오늘이 그러니까 어제가 마감이라는데 그러니까 비윤에서만은 허나로 비롯해서 비윤에서만 그 후보가 나왔고 네, 네. 여성 목사 한 명이 있는데 네. 친윤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친윤을 대신해서 거기서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보려고 하셨는데 조수진 의원이 출마를 갑자기 했기 때문에 네. 뒤늦게 결정을 했기 네. 때문에 일단 그 친윤이 두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표가 일단 갈라지니까. 예, 그 이제 그 일단 접었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조수진 의원 돕겠다고 내가 문자를 썼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그러면 일단 이번 전당대회는 넘어가고 예.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뭐 총선도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시죠. 글쎄 나이가 많다고 공천 안 주고 목소리가 크다고 아, 공천 지금 안 주고 들어보니까 뭐 한 일당백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안 주고 이랬지만 혹시 윤 대통령께서 이런 사람이 저와 같은 싸움닭이 필요하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는 이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에 예. 역할을 할 자리가 있다면 살신성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송영선 김기현 캠프 경기지역위원장, 김기현 캠프 국방안보위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